간호조무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간호조무사를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일을 하다가 회의감을 느껴서 사직을 하고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취직이 잘 되는 게 있다 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취직이 잘 되면 나는 하고 싶다 했더니 4년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4년제는 다시 공부하기 싫다. 1년 만에 되고 빠르게 취업하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무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얼마나 일했어요? 대략 거기도 한 2년 반 정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회의감이 들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은 업무 이제 송무라는 업무인데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 서류들 복사하는 직업인데 매일 그것만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해서 이제 가감하게 사직을 하고 좀 방황을 하다가 지인 추천으로 조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정무사의 일을 8년 정도 하셨는데 네, 지겨운 순간 없었어요? 현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은?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뭘 해주거나 아니면 뭘 잘 케어해서 나중에 퇴원하면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느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좋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할 때 없었던 이제 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좋다. 네. 대학 학과는 어디 졸업하셨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경찰 경호 행정계열 갔다가 이제 2학기 때 법행정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직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졸업한 학과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신 거네요, 처음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럼 보통은 자기가 졸업한 학과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직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얘기를 듣기 전에 다른 네. 직업도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직업을 좀 또 고려해 보셨나요? 다른 직업이라고 해봐자 뭐 흔히 노량진에 공무원 준비 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었죠. 아까 취업이 잘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것에 매력을 좀 느꼈어요? 뭔가 약간 보조자 같은 역할, 온라인 게임을 해도 힐러 같은 서포트 해주는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바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했던 간호조무사의 매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임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많이 무뎌져가지고 지금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졌던 가치관과 네. 지금 일하면서 좀 변화된 가치관이 있을까요? 가치관이 엄청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하면 이 환자도 감동을 받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응급실에 일하면서 성격이 많이 파탄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드렁큰 환자들이 뒤치다거리도 하고 행패에 미치고 막 난리치면 그것 때문에 많은 회유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회의감 든다 하셨는데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니요, 차라리 저는 간호학과를 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월급 부분이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이 30 가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듣기도 했고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솔직히 나이 많이 찬 사람들은 좀 선배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군대도 가셨으니까 그쵸. 그 느낌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같은 연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뭐 어떤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조금 더 잘하길 바라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잖아 있겠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뭐 처세를 잘할 것이다. 조금 더 남들과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 지금 이 나이 때 뭐 했을까? 왜 방황을 했을까? 왜 지금 왔을까? 이런 부정적인 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영상에서 남자 간호사 수명 50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뭐 남성 평등 시대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자가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한 50대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뭐 국공립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급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간호조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떤 부서를 가거나 어떤 직무를 하던 그 50대 이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또 자기 개발을 또 해야 롱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간호조무사라는 라이센스를 하나만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요. 근데 뭐 만약에 뭐 포괄병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솔직히 간병인이 없는 대신에 간호조무사 분들이 이제 간병인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런 병동 쪽으로는 되게 롱런할 수 있죠. 현재 3교대 중이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현재 2교대 하고 있습니다. 2교대면 12시간, 12시간 이렇게 8시간, 8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는 3교대를 했었는데 병원 측에서 야간에는 환자 수가 적으니 줄여라 해서 지금은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수당 마진이 좀 안 남으니까. 네. 근데 3교대는 언제부터 안 하신 거예요? 안 한 지는 한 코로나 전부터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50대에서도 3교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처음에 좀 열정이 넘치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번아웃이 오고 좀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좀 마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진짜 길어야 2년, 평균 1년 이내에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3교대를 계속 하는 입장이라면 50대가 넘어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50대 넘어가면 3교대 하면 저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조무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50대가 조금 중반쯤 되세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나마 이제 2교대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3교대 다시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능이란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그 업무 능력은 거의 다 평준화가 되잖아요. 네. 극단적인 예시지만 활력징후 측정 같은 거 5년 차가 활력징후 측정하는 거랑 10년 네. 차가 하는 거랑 15년 차가 하는 거랑 네.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더 젊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까지 좀 이어가는데 좀 경쟁력이 좀 뒤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쟁력은 딱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안정적인 병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구조사 라이센스는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2급 응급구조사 라이센스는 2019년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취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계속 조무사 업무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포괄병동에 있었는데 이제 응급실로 발령이 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 업무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간호사를 하자니 4년제 대학을 가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찾아본 게 이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1급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2급과 1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1급은 인투베이션과 IV 정맥로 확보를 할 수 있고요. 2급은 이제 그 외에 서브적인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응급 상황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응급 상황에 준해서 보통 제 경험으로는 응급 상황 같은 경우 인투베이션은 닥터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외에 실제로 그 IV 같은 것도 간호사들이 거의 달 테고 네네. 급수에 대한 이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차이는 크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1급 구조사 선생님들은 케이타스라는 이제 환자 분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요. 2급은 이제 그 케이타스라는 걸 아예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따지면 이제 환자 분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 환자 대상으로 IV 같은 거는 간호사들이 거의 다 하나요? 보통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진행하시고요. 구조사 선생님들 이제 CPR이라든지 그런 보조적인 처치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간호조무사의 경우엔 여성이 조금 더 직업 활동 이어가는 메리트가 있고 네. 50대까지 유지되려면은 이제 자기 개발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